반갑습니다. 와룡공추입니다. 자, 오늘 11월 7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어, 오늘 개인적으로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 오늘은 오후에 지금 인사를 드리는데요. 앞으로 상황 보고 오후에 하는 것도 좀 나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조금 더 볼 자료들, 이 나오는 자료들을 조금 더 보고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난주 시장 정리입니다. 지난주 시장을 잠깐 한번 보기 전에요. 요걸 먼저 한번 보죠. 차트를. S&P 500 차트입니다. 참 말이 안 되죠. 이 민민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민민미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만 지난 금요일 날 갭으로 뜬 이후에 음봉 마감을 했다. 윗꼬리를 달고 음봉 마감을 했다. 도지에 가까운 캔들을 만들었다. 요때도 뭐 비슷한 이 흐름이었습니다만 조금 또 고점에 대한 이 논란 징후들이 좀 보이는 이제 신호들은 지금 계속해서 요때부터 시작해서 고점에 대한 이 조금 우려감들이 조금씩 있기는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고, 오를 때마다 차익 물량이 한 번씩 나올 때도 있었고요. 그런 흐름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 캔들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정도의 캔들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살짝 눌림이 올 때가 된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주봉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었을 때 한 주 정도 쉴 수 있는 게 가격 조정으로 쉬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도지 정도를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시장에서의 어떤 악재랄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로는 인플레이션 정도 외에는 크게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 한 주 더 지금 딜레이가 된 사회지출 법안 같은 경우가 또 장중에 좀 노이즈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변수 상수적 이 개념으로 우리가 놓고 봐서 계속 시장을 괴롭힐 수 있는 요인은 인플레이션,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씩 지금 해소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가 지나는 시점이, 그러니까 4분기가 거의 피크일 것이다. 이제 요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도지 가능성도 있고요. 이젠 좀 사실 밀려도 뭐 뭐라고 크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밀린다라고 보면 4,550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밀려도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지금 흐름에서 문제가 되는 흐름이 아닙니다. 다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제 윗꼬리를 많이 달았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윗꼬리를 좀 많이 달면서 장중 변동성이 지금 되게 조금 커지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고점 징후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 이렇게 지금 올라가듯이 아까 S&P를 봤었을 때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조금 눌려도 문제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눌린다면 한 35,500까지는 또 밀려도 전혀 문제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스닥의 경우에도 보시면 일봉상으로 보면 일단은 밀릴 수 있는 여지를 보였죠. 16,000포인트를 지금 결국은 돌파를 해서 시작을 했다가 내주고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밀리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대략적으로 한 15,500 포인트 정도까지도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밀려도 문제가 안 됩니다. 뭐 밀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밀려도 문제가 안 돼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대략 15,700인데 그 정도를 15,700을 찍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도 도지 정도를 만들고 그 다음 주에 또 달린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15,700포인트를 이탈하게 된다면 한번 조금 쉬었다 갈 가능성도 1차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다우, 나스닥, S&P 500 계속 신고가 만들어냈던 흐름이 있었고요.
실적 장세 계속 이어지는 모습, 그리고 장중에 변동성이 조금 여느 때에 비해서 커지는 모습들이 조금은 불안감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미국 증시의 경우에. 지난 한 주 1.4% 상승, 나스닥 3% 상승, S&P 500 2% 상승, 대단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 증시는 코스피 0.05% 하락, 코스닥은 0.91%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얘도 뭐 한번 또 볼까요? 얘도 이거 이렇게 하고요. 얘도 한번 보면요. 자, 먼저 코스피부터 보죠. 코스피를 보게 되면 이거 지금 미국 시장하고 완전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참 너무 아쉽죠. 너무 디커플링 정도가 많이 심합니다. 지금 신흥국 전반적으로 많이 심하고요. 이게 왜 자꾸 앞으로 당겨져 가죠? 굉장히 많이 심한 상태고요. 얘가 눌러져 있네요. 많이 지금 디커플링 상태가 많이 심한 상태인데, 그중에서도 아시아 증시,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전반적으로 디커플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중에서도 한국 증시가 지금 뭐 거의 손에 꼽을 만큼의 미국과의 디커플링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지난주 아마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한 주 중에 하나였는데, 그 근거를 보면 사실 뭐 하락한 비율로 따지면 지난주 그렇게 크게 하락한 부분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건, 최근 계속 힘들게 흘러왔던 시간들 속에서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이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 가는 가운데 장 초반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갭으로 뜨고 출발한 다음에 하루 종일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아마 훨씬 더 심리적으로 힘든 한 주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여기도 얘도 거의 지금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횡보 지금 하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얘는 횡보이기는 한데 조금씩 지금 저점을 낮춰가면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분 나쁜 그림인 것이고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일단 60주 선에서 지금 벌써 5주째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다음 주는 양봉 올려줘야 되는 한 주입니다. 이거 만약에 다음 주에 양봉 못 올리면 얘 지금 올라가잖아요. 다음 주도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60주 선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때문에 다음 주는 조금 더 위로, 이제 양봉을 만들면서 위로 조금 올려줘야 하는 한 달이다. 이번 달 보면 지금 현재까지로 놓고 보면 별로 안 좋잖아요. 이번 달 양봉으로 돌려가지고 가능하다면 지난달 이 시가 위로 한번 고점을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일단 뭐 지금 현재 흐름은 이런 상태인데, 미국과 일단 차별화가 너무 많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일단 우리 증시의 경우에는 글쎄요, 이번 주는 조금 커플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일단 뭐 뒤로 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죠. 전반적으로 지난주 나왔던 이 경제 지표들 보면 10월 경제 지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9월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9월 달은 안 좋았지만 10월부터는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다. ISM 제조업 제조업 지수는 뭐 약간 정도였습니다만,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는 제법 괜찮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4주 평균 실업수당 평균 건수, 계속해서 지금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계속 기록해 가면서 고용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죠. 고용 보고서도 상당히 좋게 나왔잖아요.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에 대한 부담을 조금씩 줄여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컨센에 부합하는 정도였습니다만 상승세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이 측면은 계속 좀 부담스러운 측면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감을 나타내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내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모레 이렇게 넘어가는 그 타임이 될 것 같은데, 파월 의장부터 시작해서 내일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의 발언의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난주 FOMC에서 발표했던 내용과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지금
증시가 계속해서 비이성적인, 비정상적인 형태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한번 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매파적으로 돌아서는 발언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비둘기 그대로 갈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이제 지난주 처음 시작이 됐는데 일단은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를 하는 부분, 특히 사망자 수 증가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 지난주 우리 시장의 하락의 요인 중에 하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요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사망자 수 증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과 그리고 10대 10대들 또는 그 이하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이 확진자 수가 조금 증가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는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지난주 뭐 제일 컸던 내용이죠. 테이퍼링이 발표됐는데 예상치와 거의 비슷하게 발표가 됐고 발언상에서 나온 내용 또는 한 가지 정도의 내용은 시장 예상보다도 훨씬 더 조금 유화적이었다, 비둘기적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여러 차례 시간을 제법 투자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비둘기의 날개짓이 상당히 많이 보였죠. 그래서 미국은 그에 환호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G20, 그 다음에 COP26 기후변화 협약 26번째 기후변화 협약이 있었는데 특히 이 기후변화 협약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이라든지 일부 이제 결론을 완전하게 내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영향력은 조금 제한적인 부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올해 1년 내내 질질질 끌었던 일단 인프라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기존에 펠로시 의장이 인프라법과 사회진출법안을 같이 함께 통과를 시킬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얘는 일단 초당파 쪽에서 냈던 안이기 때문에 공화당도 크게 반대를 하지 않는 안이었기 때문에 얘는 뭐 언제든지 통과가 가능했습니다만 이 사회지출 법안 때문에 인프라법 같은 경우도 계속 지연되는 흐름이었었잖아요. 했는데 이제 그 부분 자체가 일단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었는지 뭐 이번에 이제 이 버지니아주 주지사도 공화당에 넘겨주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일단 급한 대로 인프라법부터 먼저 통과를 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요게 통과가 되고 나서 오히려 이 미국 시장 시간 외에서 조금 밀리는 종목들도 좀 있었는데 이 부분 이제 차후에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오타가 났네요. 일단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로, 그다음 교통, 항만, 철도, 공항, 뭐 그 외에도 통신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사회지출 법안 같은 경우는 일단 조맨친 의원이 다시 또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시간을 주는 차원에서의 얘기였는지 일단 다음 주 월요일로 딜레이를 시킨 상태입니다. 요 부분까지는 통과가 되어야 조금 이 시장도 좀 더 힘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보는데 하나 또 변수는 미국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좀 변수이긴 합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자, 이번 주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주에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거 중요한 지표들이니까 항상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서머타임이 종료가 되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종료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미국 시장 시작이 밤 10시 반이었잖아요. 우리 시간으로 10시 30분이었는데 이제 11시 30분으로 밀려서 시작된다. 뭐 그런 정도 참고로 그냥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6중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올해 6번째 회의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제 진짜 중국 시진핑이 뭐 이 얘기도 몇 차례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이 모택동의 반열에 올라서는
중국의 역사상 3대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 등소평과 함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지도자로 올라서는 그런 회의가 될 것 같고요. 뭐 이 부분과 함께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최근 중국은 이미 경제 지표들이 다 대부분 꺾이기 시작을 했죠.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공급을 일부 하는 듯 하면서도 계속 조금씩 지금 현재는 흡수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지금 조금 최근에 경제 상황 등을 고려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부양책이 나올 만한 가능성도 조금씩 지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일단 그런 기대감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증시에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11일 광군제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기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드 보복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광군제는 우리 증시의 굉장한 모멘텀 중에 하나였잖아요. 특히 이제 중국 소비주들에게 있어서 했는데 이 사드 보복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면 아직도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반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벤트이기는 합니다.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이전보다는 조금 괜찮은 이 소비 심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은 좀 가져볼 만할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MSCI 반기 리밸런싱이 있겠고요. 그다음 목요일 날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이슈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부분에서는 향후에는 지금 이제 확진자 수 오늘도 뭐 이 주말 기준으로 일요일 기준으로 놓고 따졌을 때 역대 두 번째 확진자 수가 나오기는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앞으로는 이제 확진자 중심이 아니라 위중증자 또는 사망자 중심으로 체크가 될 것이고 그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크게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 뭐 아니면 확진자 수가 진짜 뭐 5천 명 이상 넘어가면서 10,000명대를 향해서 막 급하게 올라간다든지 이러면 조금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겠고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좀 주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이 부분은 크게 이 확진자 쪽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뉴스를 봤는데 지난 10월 달 한 달 동안 보여줬던 이 해외 여행 수요들 이거 놓고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섰죠. 그 전달에 비해서 9월 달에 비해서 10월 달이 100% 이상 상승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정도. 물론 그렇게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워낙 그 전에 바닥이었기 때문에 뭐 실적 개선까지 넘어가기는 조금 이 운항 횟수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아직 실적 전환까지는 조금 무리수는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 아마도 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원래 생활에 가까워지는 형태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점점점 이제 희망적인 상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요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채금리. 지난주 국채금리가 단기물 뭐 중장기물 그러니까 장기물 거의 다 같이 동시에 조금 더 밀리는 모습, 테이퍼링이 좀 완화적으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조금 하락을 했는데 동반 하락을 했는데 단기물의 하락보다 장기물의 하락이 조금 더 크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좀 줄어들었어요.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미국 시장도 사실은 원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거기는 뭐 영향을 좀 안 받았고요. 안 받은 모양새고요. 지금 보면 뭐 3년물하고 10년물이 한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금리 차이가. 이거밖에 나지 않아서 사실 조금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주는 연준 위원들,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프라법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 우리 시장에서 이게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보통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지난 3월이라든지 이런 때 이제 통과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딱 나올 때는 관련주들이 미리 쫙 올라오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렇게 미리 올라오게 되면 통과 이후에 한번 눌림이 나올 것이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벌써 얘도 몇 번 정도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양치기 소년됐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 분위기도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거의 뭐 반영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일단 뭐 갑자기 통과가 됐어요. 이거 통과가 됐기 때문에 통과된 이후에 뭐 조금씩 올라갈 수는 있는데 바로 막 이렇게 막 이 수혜가 급등해 가면서 수혜를 받는 이런 상황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능성보다는요. 이렇게 되면 이제 통과에 대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서서히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다가요. 금액이 집행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부채 한도 협상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집행되는 시점쯤 집행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강한 흐름들, 원래 인프라법 통과되기 전에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그때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시장이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로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흘러왔기 때문에 인프라법 관련주들이 미국에서는 기존에 뭐 그거 아니라도 오른 상태고 우리 증시는 그것과 관계없이 너무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향후에는 실제 집행되는 시점쯤, 그래서 실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상황쯤 돼야 좀 올라갈 수 있는 한 텀 정도 뒤로 밀리게 되는 정도의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이 워낙 이 정상적이지 못한 비정상적인, 미국도 마찬가지고 완전 반대의 개념에서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좀 딜레이가 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와의 디커플링 해소 여부가 사실은 제가 지난주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일요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 좀 늦으면 다음 주 정도부터는 될 것 같고 좀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정도부터는 디커플링 가능성이 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가지고는 당일날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뭐 미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제가 예상한 대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올랐어요. 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예상과 정반대로 움직였죠. 그래서 저도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게 사실 좀 우리가 분석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이 맞지 않는,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못한 상황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성적이지 못한 상황들,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들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조금 많이 안 맞았는데요. 뭐 당장 월요일부터 뭐 미국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막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조금씩 디커플링 되는 상황, 미국은 좀 내려올 것이고 우리가 좀 버텨나가는 상황에서 조금씩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 디커플링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조심스럽게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가 아마 좀 많이 어려웠던, 심리적으로 더더욱이 어려웠던 그런 한 주였을 것이고 요번 주부터는 갑작스럽게 막 크게 좋아지진 않겠습니다만 지난주보다는 이제 피크는 좀 지났다고 보는 거죠. 피크는 좀 지나고 요번 주부터는 조금씩은 좀 회복이 되면서 좀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나은, 그 다음 주 되면 또 지난주보다는 조금 나은 이런 정도의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일단은 15일 날 투표로 연기된 사회지출 법안 지금 한 주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 눈치 보기는 아마 이번 주 후반쯤 들어가면 조금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양도세 관련한 부분이 있잖아요. 양도세 관련한 부분, 이제 서서히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됐는데, 글쎄요, 이제 이 양도세 부분 때문에 그동안 우리 시장은 매년 12월 되면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2월 중순 정도까지 상당히 좋지 못했던 그 한 달을 보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월 말부터 조금씩 회복이 되다가 1월부터는 좀 달리는 이런 상황들이 나왔는데, 글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올해 개인들 투자 자금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잖아요. 많이 줄어든 상태고, 그리고
아마 제가 이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분석해 본 그 상황은 아닌데, 이게 그동안의 학습 효과도 어느 정도 좀 있어서 소위 이제 10억 이상의 대주주에 편입될 수 있는 이런 자금들이 음 쪼끔은 하반기 들어와서 분산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반기 워낙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신용 반대 매매도 제법 있었었고, 그리고 인제 이 대규모 계좌들 같은 경우도 일부 이제 제한이 걸리면서 조금 많이 빠져나갔고 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덜하지 않을까, 피해가 덜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너무 그렇게 과거처럼 크게 우리가 우려하거나 걱정해야 되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일단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조금 밀릴 수 있으니까 조금 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 조금 조심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은 조금 예년에 비하면 확실히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번 주 예상 한번 해보면요. 이번 주 같은 경우 일단은 2,940에서 3,0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똑같이 보고 있고요. 이번 주는 양봉 띄워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에 지금 가깝게 마감을 했잖아요. 이번 주가. 다음 주는 요 중간값 내지는 중간값보다 조금 더 올라오는 정도의 상황은 되지 않을까. 3,000 포인트는 좀 넘어서 주지 않을까,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코스닥의 경우도 지난주와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요거 지워야 되는데 못 지웠습니다. 985에서 1,0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핵심 키워드는 일단 통과된 인프라법, 월요일 날 우리 시장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채금리, 아까 말씀을 드렸던 장단기 국채금리 차, 이 부분 계속 지속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 외인들의 매매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음 선물 매매만 지금 계속 있는 상태고, 매수가 들어와도 선물 중심이고 매매가 있는 상태고, 현물 매수가 지금 거의 잘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마도 지난주 테이퍼링이 끝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 하나, 그리고 늦으면 이번 주 MSCI 리밸런싱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러니까 빠르면 요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정도부터는 외계인들도 조금 들어오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신흥국들도 이제 조정을 좀 받을 만큼 받았고요. 그리고 일단, 그러니까 이 미국 시장이나 이쪽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 신흥국들, 특히 이제 한국 시장 제일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밸류에 대한 매력도도 지금 생긴 상태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빠르면 요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정도 선부터는 조금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주 관심 섹터는 지난주 리오프닝 섹터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좋지 못했는데, 요번 주부터는 조금씩 좀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반도체 역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 섹터들. 어 지금 우리 시장이 조금 이 반등이 좀 나오려고 하면요, 얘가 올라가야 합니다. 얘가. 얘가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비수기로 접어드는, 반도체 섹터 자체가 이제 비수기로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반도체 섹터도 그동안 지금 너무 많이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계속 걔네들도 신고가 기록하고 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지금 그에 대한 갭 차이도 지금 상당히 많이 커진 상태인데, 일단은 반도체 섹터들도 이제 바닥 정도는 서서히 잡은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아마 앞으로 오후에 조금 보내드릴 수 있으면 보내드리는 것도, 저도 오늘 해보니까 조금 더 마음도 좀 편한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는 조금 더 이번 주보다는,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조금 더 희망적인 한 주, 그리고 조금은 마음을 좀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